아기용 제품인데 성인한테 테스트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IRB라고 하는 윤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미성년자, 특히나 이제 아기들이죠. 아기들한테는 그 실험을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뭐 유해 성분이나 이런 안전성 관련해서는 아기들한테는 실험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 어떤 팬데믹 현상이 와서 인간의 어떤 뭐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혹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중요한 약품이 아니면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는 실험이 아예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성인한테 제품 테스트를 하고 성인한테 안전하다고 한 제품을 아기한테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EWG 등급. 이것도 화장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기 물티슈 회사들도 이거를 좀 강조하는 회사들도 있죠. 지금 지금 이거는 어떤 아기 물티슈 회사에서 자기네들은 전부 1등급만 썼다라고 해서 가져온 건데요. EWG는 뭐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그냥 비영리, 미국에 있는 비영리 환경 시민 단체예요. 또 국가 공인 기관이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1등급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성분들 가져왔기 때문에 어머님들 보시기에 EWG 다 1등급 제품으로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제품이래 하면은 좀 더 안심이 되죠. 근데 여기 맹점이 있어요. 자, EWG는 이렇게 등급별로 그린 등급, 옐로 등급, 뭐 레드 등급 이렇게 있긴 한데 이 등급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가 밑에 이제 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없음부터 매우 많음까지 있죠. 이게 똑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요. 데이터가 매우 많은 거는 이제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1등급 좀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데이터가 적어질수록 이 1등급인 고성분은 언제가 됐든 간에 또 등급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나중에 처음에 1등급이었다가 뭐 저기 옐로우 등급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또 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물티슈 업체가 1등급 성분을 쓴다고 주장하는 성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봤더니 보세요. 예, 제한적인 게 3개나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지금 1등급이지만 예,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제가 앞에 피부 자극 테스트 다 성인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EWG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성인에 대해서 1등급이라는 얘기지 아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EWG 등급은 뭐 화해 어플이나 맘가이드, 스킨줌 뭐 이런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육아용품, 이제 화장품, 특히 화학성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인데 제품명을 넣어서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제품 뒷면에 써 있는 화학성분 이름을 직접 검색을 해보셔도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뭐 정제수 우리는 뭐 7단계다, 뭐 10단계다 이런 거 뭐 많이 보셨죠?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깨끗한 물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어쨌든 물티슈 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이 잘 역할을 해내려면은 화학 성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물질이나 이런 게 없는 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유해사학 성분 넣지 않았다, 유해할 수 있는 11가지 성분 불검출이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원단, 중금속, 형광물질, 불검출 이런 것도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 넣으면 화장품으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애당초에 기본 조건이에요. 화장품으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국가공인기관의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다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켰으니까 이미 화장품으로 나온 거겠죠. 이거는 모두가 다 지키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도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유해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화학 성분이 성인 기준으로 들어간 것인지 그런 것도 따져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화학 성분 많이 따지시잖아요. 무슨 성분 들어가 있는 건 피해라. 무슨 성분은 뭐 안 좋을 수 있다. 무슨 유발 물질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대상의 피부 연령이 얼마냐. 네, 앞에 제가 피부 장벽 설명드렸죠. 피부 장벽 생후 12개월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용 대상의 피부 장벽이 몇 개월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화학성분 뭐만 피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네, 피부 그 성분 물티슈에서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화학성분이 아니고 사용 대상의 피부 나이다.
자, 그리고 원단 두께 뭐 50 GSM, 65 GSM, 뭐 55g per 미터 제곱, 뭐 여러 가지 기호나 단위들이 이제 업계에서 지금 뭐 통일된 게 없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다 그냥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두껍다. 그래서 55g 정도면은 보통 50g에서 55g 정도면 한 베이직 등급 보통 그러니까 중간 등급의 물티슈라 보시면 되고요. 60에서 65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약간 프리미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듭니다. 약간 도톰합니다. 그리고 65 이상 70, 75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반 면 손수건 있죠. 손수건 정도의 두께감 조금 두꺼워요. 얘는. 이게 거의 이제 꼭대기 라인에 해당되는 제품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그 마트에서 파는 뭐 900원짜리 싼 물티슈 있죠. 이런 거는 50g 미만이에요. 미만. 훨씬 얇아서 되게 잘 늘어나고 한 장 뽑으면 막 후루룩 여러 가지 딸려오죠. 자, 그래서 뭐 레이온 폴리에스터 이거 원단 얘기할 때 업계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요. 쭉쭉쭉 넘겨보면은 잠시만요. 네. 레이온은 일단 나무 펄프를 가공해서 만든 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섬이고요. 폴리에스터는 석유 화학 추출 섬유예요. 그러니까 옷감으로 많이 쓰고 이제 이거는 일종의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섞어서 물티슈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폴리에스터를 많이 섞인 원단일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고요. 폴리에스터가 많이 섞이면은 원단이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미끌미끌합니다. 그리고 수분 흡수력이 더 낮아져요. 플라스틱은 물을 흡수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얘는 일회용 물티슈잖아요. 물티슈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버렸을 때 썩는데 20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화 작용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 그 나무 펄프를 만든 100% 레이온 원단을 써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자연 생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업체와 모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환경에 관심이 있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나는 플라스틱 안 들어가 있는 물티슈를 쓸 거야 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저 레이온 100% 혹은 자연 생분해 원단이라고 표기가 된 것들을 사세요. 이런 표현이 없으면 그냥 다 플라스틱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플라스틱을 넣지 않으면은 굉장히 비싸게 만든 고급 제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을 반드시 업체가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써 있으면은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물티슈 다 한국에서 만드는 줄 아시죠? 네. 물티슈 맞습니다. 우리나라 물티슈는 한국에서 만드는데 중요한 물티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원단이잖아요. 원단은 어디서 만들까요? 원단은 90, 뭐 정확하진 않지만 95% 이상은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쪽에서 만들고요. 한국에서 원단을 만드는 업체가 이제 저희 물따로 물티슈랑 뭐 순둥이 물티슈, 그 다음에 그 큰 유명한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 하나 있어요. 거기 말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뭐 1위부터 5위, 10위까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명한 물티슈 있죠. 마켓에서 판매 1위 혹은 맘카페에서 제일 많이 쓰는 물티슈 다 중국산 원단입니다. 근데 표기를 안 해요. 제 물티슈는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원단에서 어디서 만들었다가 표기를 안 합니다. 근데 원단을 한국에서 만든 저희 같은 업체들은 원단도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어요. 원단을 한국에서 만드는 이유는 신선도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해상 컨테이너로 오면서 이제 원단 오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혹은 오염이 되었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에 원단 들여와서 그 약품을 넣잖아요. 뭐 방부제, 보존제 다 넣잖아요. 살균제랑 물티슈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그냥 오염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는데 저희 물다른 물티슈 같은 경우는 네, 화학성분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방부제,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원단이 오염되어 있으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산 원단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쭉쭉 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한테 먹일 김치 다 김장 한국에서 김치 담그잖아요. 근데 중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랑 국내산 배추로 담근 김치랑 어떤 걸 먹이시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티슈는 성분이 중요하다라고 업체들은 얘기하지만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티슈를 사용하는 우리 아이의 피부 성장 단계가
피부 장벽이 완성되어 있는 12개월 이후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등급 원료를 사용해서 안심. 이거 뭔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니까 먹어도 되는 성분이니까 안심되지 않을까? 이것도 그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에요. 네, 이런 표시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성분이라고 단정한 거 아니에요. 피부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화장품법도 그렇고 이 피부 성장 단계가 고려돼 있지 않은 기준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피부 나이, 피부 성장 단계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 물티슈는 화장품이고 성인 대상의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민감 계층, 신생아나 임산부나 노약자 이렇게 피부 질환자들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고 그런 제품들이 지금 아기 물티슈로 소비자분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쓰고 계신 상황이에요. 화학물질 사용량에 대한 기준도 자, 성인 기준밖에 없고요. 인체 적용 시험 아까 말씀드렸던 더마테스나 이런 것들 다 성인 기준이고요. 아기 물티슈, 성인 물티슈랑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성분 미량이어서 괜찮다?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분은 채널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이거는 경피학이라는 곳에서 다루는 학문이기도 한데 나중에 발현되기도 해요. 뭐 호르몬 불균형이라든가 뭐 신경교란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데 나중에 생길 때는 이게 나중에 가서는 뭐가 원인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물티슈로 화학성분 들어있는 물티슈로 아기들 닦아준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화학성분들 로션처럼 아기 피부에 입 주변에 방부제 이런 것들 발라주고 계신 거랑 똑같은 행위예요. 네, 물티슈 쓰고 나서 물론 헹구지 않잖아요. 그거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고요. 소비자분들이 물티슈를 거의 안 쓰세요. 네, 아기가 좀 클 때까지는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마켓 들어가서 아기 물티슈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처럼 브랜드가 막 몇백 개 되지도 않아요.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어느 정도 아기들이 큰 다음에만 씁니다. 자, 편의성이냐 안전성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 아기 물티슈가 어떤 제품이다라고 실상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 그래도 좀 편의성을 위해서 난 좀 둔감하게 그냥 화학성분 들어가 있는 아기 물티슈 애기들 어렸을 때부터 쓸래. 혹은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깨끗한 천에 깨끗한 물을 적셔 쓰는 방식으로 화학성분 없이 아기 피부 민감한 곳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닦아줄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저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거 저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신생아 화학물질 멀리하기. 물티슈 대신에 물로 세정하기. 물로 씻기가 어려우면은 뭐 저희 제품 같이 깨끗한 건티슈에 3차 증류수를 적셔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 쓰는 화학성분 없이 쓰는 제품으로 닦아주기. 그리고 너무 아기 피부 뭐 건조해진다, 뭐 조금 이렇게 보습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발라주시잖아요. 바디워시로 뭐 싹 다 씻겨낸 다음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제품 발라주는 것보다 그냥 환경을 또 조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품을 좀 덜 쓸 수가 있어요. 네. 온도, 습도 맞춰주기. 그 다음에 목욕 후에 바디워시나 애기용 전용 쓰잖아요. 충분히 물로 씻어내주세요. 이 제품은 바디워시나 샴푸 이런 제품들은 씻어내는 용도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용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로 충분히 잘 씻어주셔야 돼요. 네. 오늘 진행한 내용들 출처고요. 아마 제가 오늘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진행하느라 그 채팅 보면서 소통을 많이 못했어요. 메인 카메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아기 피부. 네. 소통을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좀 제 얘기 들으시면서 몰랐던 내용들 좀 많이 알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충격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아기 물티슈 어떤 제품인지 모르셨던 분들은 좀 많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성인 제품인 거 모르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화학성분 그렇게 많이 들은지도 몰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많이 배우셨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 아기들 너무 지금 이른 나이부터 화학성분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화학물질 좀 멀리하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임산부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거 유튜브 혹시 나중에 다시 보기가 되나요? 네,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변에 지인분들 같이 뭐 임신하신 분들, 뭐 동료분들이나 뭐 지인분들 계시면은 링크 공유해서 이거 좀 같이 꼭 알아보시고 나중에 아기 물티슈 잘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기 피부.
설마 그냥 물티슈로만 닦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고 있는 물티슈에는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물티슈는 하루에 사용하는 화장품 중 피부에 남는 살균 보존제가 두 번째로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유해 성분만 없으면 괜찮다? No. 소량이어서 괜찮다? No. 피부 장벽이 미성숙한 아이는 깨끗한 물로 닦아줘야 해요. H2O 99% 초순수와 화학 성분 없는 신생아실 세정 방식으로 내 아이를 지키세요. 현명한 엄마의 선택, 피부 세정의 원칙을 지키다. 물 따로 물티슈.